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리에 의해서 올라간 그 가격이 빠진 거지 아직 본질적인 가격에서 하락폭은 심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기준을 잡아드린 게 2019년 1월 집값이 돼야 최소한 2019년 1월 집값 40% 하락은 나와줘야 이제 한번 내 집 마련 해볼 만한 가격이고. 오늘은 유튜브 채널 청년 인생 공략소의 남덕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덕현님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차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또 청년분들의 내 집 마련과 취업, 또 이직 같은 것들을 이제 돕는 청년 인생 공략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으로 네. 들어가서 부동산 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제가 웅달님하고 올해 한 4개월 전쯤에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굉장히 거대한 기회가 올 수 있다. 뭐 20-30% 떨어질 것 같다라는 지켜봐라. 얘기를, 지켜봐라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전에 출연했을 때는 내년 봄이면 고점 대비 한 40%,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한 60% 정도까지 하락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실제로 벌써 고점 대비 40%를 찍은 지역들이 일부지만 나오고 있어요. 저는 내년 3월 봄쯤에나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서 벌써 그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전에 말씀하시고 예상하셨던 것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내년 봄 정도에 한 마이너스 40%, 그다음 내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최대 정말 상황이 안 좋다면 마이너스 60% 정도까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마이너스 30-40%를 40%를 찍은 지역도 이미 있고, 특히 뭐 이제 검단, 송도, 뭐 경기도 남부 뭐 이런 곳들은 충분히 그렇고, 서울만 하더라도 뭐 이제 고덕 쪽이라든가 송파 쪽이라든가 이런 하락폭이 큰 지역들은 뭐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전 지역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2달 전에 웅달님하고 제가 영상 찍을 때 통계와 현실의 괴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뭐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뭐 얼마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락이 굉장히 거세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는 일부 단지만 실거래가가 찍혔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뭐 한 달에서 반 정도 지난 지금은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부동산에서 이 집값 뭐 호가 안 떨어진다고 하는 말을 이제는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웅달님이 저한테 뭐 호가 안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고 막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그 호가가 뻥 호가라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야, 이거 적어도 한 20-30%는 호가, 그러니까 거래가 최근에 없었다면 이거 내려야 돼. 버티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다른 지역이 이렇게 실거래가 너무 하락이 심한 데들이 뭐 잠실에 30-40% 떨어지고 고덕에 30-40% 떨어져 버리니까 미사에서 뭐 호가를 안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이제 일반 대중분들한테도 부동산 대세 하락세가 확실히 들어섰다가 느껴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통계 수치 가지고 안 떨어져요라는 말로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가팔라서 정부에서 뭔가 이게 규제 완화책을 통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하락폭세가 너무 가팔라요. 그 규제책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죠. 규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줄 거니까 좀 그만 좀 투매하시고 좀 집 좀 사세요. 막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덕현님 이렇게 조금 속도가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조금 빨라졌다고 보셨는데 네. 그 말은즉슨 어떻게 집을 좀 사야 되는 타이밍도 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하락세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원래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집값이 뭐 이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IMF처럼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세게 왔을 때는 보통 한 1년 반? 이제 길게 보면 2년 정도 하락이 오고 다시 반전이 왔었거든요. 상승 반전이, 장기 상승이. 근데 이제 그건 순전히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번 하락은 조금 다른 게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품이 이만큼 잔뜩 껴 있었던 거에서 외부적인 게 덮쳐서 하락을 빨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40% 떨어졌다고 해도 20년, 21년에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으로 오른 또 임대 3법과 약간 어떤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리에 의해서 올라간 그 가격이 빠진 거지 아직 본질적인 가격에서 하락폭은 심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기준을 잡아드린 게 2019년 1월 집값이 돼야 최소한 2019년 1월 집값 40% 하락은 나와줘야 이제 한번 내 집 마련 해볼 만한 가격이 있고 2019년 1월 가격이 그 최소인 거예요? 최소. 내 집 마련의 최소. 그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이 나면 또 저는 얼마 못 가서 하락이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소득 대비 너무 비싸. 그리고 2017년 1월 집값이 이제 한 5, 60% 하락인데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사기 좋죠. 근데 아직까지 그 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2020년, 뭐 19년 요 정도 가격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고 또 전반적으로 그만큼 빠진 게 아니에요. 하락이 심한 그렇죠. 단지가 있는 거지. 올해 내년 봄 정도까지는 또 미국의 금리 인상도 남아 있고 폭이 또 경제 침체가 여러 전문 기관에서 볼 때 내년 상반기가 절정으로 보고들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적어도 내 집 마련을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내년 3월 이후에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그 이후에 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락폭이라든가 지역별 수급이라든가 금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때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어딜 살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지역들을 내가 분류를 하고 내 집이 내가 살 마음이 있다면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는 단계지 지금 살까요 말까요는 너무 이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을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자분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해.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가격의 하락폭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벌써부터 무주택자분들에게 많은 지원, 굉장히 좋은 기회,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에 뭐 경제 침체, 뭐 절정의 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는 심리, 그 다음에 가격 하락이 이게 다 심해졌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의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무주택자분들은 서울 수도권에 특히 좋은 내 집 마련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1주택자분들도 하락장 갈아타기라는 걸 통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집 투자하시지 않으셨던 분들 여력이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 거 팔고 조금 더 나보다 상급지랑 가격이 붙어 있을 거니까 그런 거 갈아타기 되게 좋은 시기로 봅니다. 꼭 안 갈아타도 그 여유가 있으면 2주택으로 가도 세금도 많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쵸. 이제 정부의 방침은 2주택까지는 좀 보유를 해라라고 이제 많이 풀어줄 거예요, 점점. 그래서 꼭 갈아타지 않고 조금 더 내가 부동산 공부가 돼 있고 지금이 거의 바닥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한 3년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시면은 비과세 전략으로 굉장히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또 이 타이밍을 잘 맞추신다면 상급지로 갈아탄 비용을 또 이전 집이 올라간 걸로 벌어서 사실상 비용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생기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덕현님께서 또 PPT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네. 그 준비해 주신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12월 24일인가요? 그 정부에서 2023년 경제 전망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요번에 또 유튜브 채널 영상들 보니까 또 어떤 전문가분들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좀 뭔가 반전이 될 것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요번 부동산 대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리고 한계점은 무엇인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책 같은 걸 분석을 하실 때는 되게 이 헤드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문서는 이런 걸 그냥 안 씁니다. 이런 거. 그냥 이게 유튜브처럼 심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단어 하나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예를 들면 1990년대 이럴 때 막 공문서 보시면 상암 지역 뭐 개발 막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국가의 어떤 최상단의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그런 지역이 나오는 건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상암은 그 뒤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얘기가 세긴 했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보실 땐 그게 나와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네, 그래요? 그렇군요. 상암지대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요. 맞아요. 주인공이. 공문서에 나오는 지역이나 단어를 되게 유심히 보셔야 돼요.
특히 그러니까 지자체 거 말고 국토부, 뭐 기재부 이런 거. 첫 번째 페이지는 내년 경제가 어떨 것인가. 부동산도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 거의 저점 다 왔을까요?를 보려면 뭐 금리도 중요하지만 내년 경제가 좋을 거냐 나쁘냐 거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나쁜데 부동산 분위기가 바뀌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뭐 다들 뭐 직장을 잘리는 판인데 내년은 성장세가 위축되고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위축된다. 세계 경제가 좀 나쁘다. 침체가 될 거다. 물가 상승세는 점차 완화가 된다.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물가 상승이었는데 점차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내년은 경제가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고 그 대신에 인플레이션 이슈는 좀 해결이 되니까 금리 인상은 좀 점점 해결이 되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헤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부분이다. 제가 빨간색 줄을 쳐놨는데 23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제외 시 90년 이후 최저 수준.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같은 위기가 올 거라고 국가는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경제 성장이 제일 나쁠 거다. 그러니까 내년 뭐 취업 안 좋고 뭐 경제 안 좋은 거 확정인 거죠. 내년 경제 안 좋겠네? 뭐 대통령, 뭐 기재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부진이 이어지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회복 흐름 예상. 금리 영향이 완화되면서. 내년 상반기가 가장 안 좋겠구나. 하반기부터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구나. 요거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대전제예요. 내년 경제가 안 좋아? 상반기가 정말 안 좋을 거라고 보이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부동산이나 어떤 이런 거는 그럴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럼 떨어질 확률이 높겠네 앞으로. 한계 기업 중심의 신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분양 증가하고 있고 이 거래가 위축이 되고 21년 1월에서 10월 평균 주택 거래량이 4.5만 원인데 역대 최저 수준이다. 06년에서 21년 월 평균 7.9만 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주택 거래가. 그러니까 정부가 보는 건 거래를 좀 많이 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미분양이 자꾸 나고 있어서 기업이 무너지면 안 돼. 건설 기업들이.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거를 완화시켜 주실 건가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떨어지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착륙은 착륙이에요. 이륙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이륙 대책이 아니에요.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말이 되게 어려운데 다주택자가 거래를 좀 하게 해야겠다. 그렇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겠다. 지금은 다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하는데 지금 1주택은 1에서 3%죠.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근데 이제 2주택이 8%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억짜리 사면은 세금으로 8천만 원, 9천만 원 막 내요. 지금 1% 3%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1% 3% 조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3주택도 12%에서 6%로 50%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 3주택, 법인 4주택은 크게 뭐 법인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입장으로 볼 때 2주택까지만 일단 좀 사세요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지금은. 6%도 높은 건가요? 6%도 높죠. 3주택을 1, 3%로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부양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빨리 떨어진다. 지금 위험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의 숨통을 좀 틔워주고 너무 급매물 나오지 않게 조금 적당히 비싼 가격에 누군가 좀 사갈 수 있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까지는 좀 사라. 돈 있는 사람들.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 느낌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만약에 그러면 2주택에서도 이게 계속 연착륙이 안 되면 3주택으로 가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규제의 완화이지 규제의 철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요번에 증여취득세 요 부분 자꾸 놓치시고 계신데 증여취득세 중과율도 12%에서 6%로 인하할 예정이고 1, 2주택자 증여시는 중과를 폐지합니다. 그냥 일반 세율 3.5%. 이거는 뭐냐면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주택까지. 3주택은 아직 정부에서 막 밀어줄 생각, 다주택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2주택까지는 이렇게 시장에 지금 급매로 자꾸 팔지 말고 증여해라. 증여해라. 헐값에 팔지 말고. 어차피 안 팔리잖아. 아, 그쵸? 그렇구나. 그러면 매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 어차피 지금 뭐 3, 4억 떨어졌는데 그냥 자녀 주자 언젠가 오르겠지. 증여세율도 깎아줬으니까. 일반 세율 3.5%.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을 하고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세율을 조금 완화를 해줬어요. 완전히 완화를 해준 건 아니고 약간 완화를 해줬는데 1년 이상 보유하면 그 양도세 중과 이런 거 없다. 일반 세율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해주는 거냐면 너무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심하잖아요. 아, 그래요? 특히 대구 같은데. 완전 폐지를 하는 거네요. 그쵸. 한 1년 미만은 45%. 그러니까 탄탄은 안 돼. 적어도 1년 이상 좀 들고 가. 1, 2년 가능하면 2년 정도 들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나는 것 중에 예를 들면은 그래 취득세 중과가 심해서 내가 안 샀는데 그래 내 1주택자인데 요즘 대구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대구에 분양권 사서 한 2년 보유했다가 팔면은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때 팔 때 폐지면은 비과세 되는 거예요? 비과세는 아니고 양도세가 중과되진 않는 거. 일반 세율. 중과 배제만.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착륙 완화해 주는 거예요. 아직 경착륙.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야 그거 어차피 해봤자 만약에 아파트 완성됐는데 취득세 막 8% 12% 내면 안 돼. 근데 1% 3%로 줄여주세요. 2주택까지. 그러니까 그럼 분양권 한번 해볼까? 뭐 나중에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뭐 주택수에 또 안 잡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은 이거 잘하면 한 3개 사면서도 세금 안 내겠는데? 어쨌든 좀 미분양 나는 분양권 입주권에 좀 관심을 갖게 해라. 이거인 거죠. 근데 네. 20년 이전 수준이지 뭐 완전히 철폐하거나 이쪽 뭐 5년 동안 양도세 완전히 비과세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네. 대단히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LTV에서 30%까지는 나오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월 소득이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있죠.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직업이 좋은 분들. 근데 다주택자라고 대출을 안 해주니까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몇 억씩 뭐 벌진 못하잖아요. 근데 LTV 30%를 풀어줘서 지금 집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여유 있는 사람들 뭐 한 집 좀 더 사라. 당신들은 능력이 되니까. 단 DSR은 안 풀어주죠. 왜냐면 지금 한국은행은 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DSR 규제를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부채가 많다. 그러니까 정부도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긴 해줄게. 대출 건전성은 유지를 하지만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의 폭을 좀 열어줘서 다주택자들이 여유 있는 사람은 집을 좀 더 사라. 아니면 팔지 말아라. 이 대출로 버텨라. 이런 걸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이건 뭐냐면 집을 살 때 뭐 70%, 40%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는 시기를 지나면 뭐 1년에 뭐 2억 한도, 15억 이상 아파트는 뭐 1년에 2억 이런 식으로 그 제한이 걸려 있어요. 1년에 빌릴 수 있는 돈이 1,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세가가 떨어져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했더니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돌려주려고 했더니 시세가에서 뭐 5, 6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구입 시하고 똑같은 예를 들면 뭐 규제가 없는 지역에 뭐 7, 80% 나올 거고 뭐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뭐 40%는 나오게 해서 쉽게 말해서 요즘 역전세 나서 힘드시죠.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입자도 피해를 보고 집주인도 경매에 넘어가고 그럼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국가 경제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걸 이렇게 그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도 보호하고 임대인도 보호하고 은행도 보호하고. 근데 딱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느낌이
와, 진짜 근데 우리나라 자산이 부동산이 많긴 많은가 보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네. 되게 세밀하게 뭔가 이게 되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주식은 이런 게 없죠. 주식은 뭐 진짜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그만큼 부가 많이 편중돼 있기도 하고 또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피크로 예상되니까 이 고비를 넘기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거예요.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동산 부양책까지 쓰지 않고 다주택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1주택자 파산하는 사람들 집을 더 갖게 해서 부가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까지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요 정도 규제 완화로 요 부동산 하락이 너무 심각하지 않게 막았으면 좋겠다. 인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해지면 이제 더 센 부양책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부자가 더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또 세입자들도 많이 지금 걸려 있고 또 이제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해서 뭐 이제 이런 거 규제를 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의 LTV의 경우에는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완하면서 상향하겠다. 이 말은 되게 이렇게 간지럽게 쓴 얘기인데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지면 더 많은 규제를 해제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겠다. 대출 더 해주겠다. 대출 더 해주겠다. 아직은 근데 너무 빠른데 이 정도만 좀 풀어볼까? 약간 간보는 거죠. 그 대신에 약간 방향은 열어놓고 조금 더 뒤에 내용이 있지만 조금 요번 정부 정책을 작게 결론을 내려보자면 부동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고 집값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고 너무 하락폭이 가파르니까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규제 완화인 거예요. 부동산 살 생각이 있고 여유가 있는 데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좀 사거나 증여하거나 하면서 좀 시장의 급매물을 줄이고 좀 거래를 돌게 하자.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딱 덕현님 말씀이 맞네요. 서두에 그 생각하셨던 것보다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똑같이 보니까 그쵸. 착륙은 착륙인데 연착륙하게 만드는. 그쵸. 딱 그거네요, 진짜. 단 상승은 아니에요. 상승은 이륙은 아니다. 그 정도가 나오려면 집값이 훨씬 많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지금 1주택 하신 분들까지는 하나 더 구매하는 정도. 거기까지는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 그쵸. 그렇게 네, 좋습니다.